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회원 여러분들.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 오늘도 강세였습니다. 누구 때문에? 삼성전자 때문에. 삼성전자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SK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연초부터 오늘 개장 첫날이잖아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르게 치고 나갈 줄 예상을 못했었는데 너무 급격스럽게 올라버리는 모습이고, 거기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 역시도 새로운 가격대를 열어주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 보시면 4,300선. 자, 우리가 4,300선 숫자 자체를 처음 보는 거죠. 지수가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었단 말이에요. 하락 종목수는 오히려 더 코스피 시장에서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주도하고 이끌어주느냐, 시장에 대해서. 이게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나서게 되면은 SK하이닉스 신고가고요. 오늘 3.9% 거의 4%까지 올랐고, 삼성전자 7.17%가 올랐습니다. 지금 오늘 금요일 녹화고요. 시간 외에서 정규시장 종료되고선 또 NXT 거래소에서 좀 더 올라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역시도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NXT에서 4.14%까지.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수요가 붙는 것 같아요. 매수 수요가. 자,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오르고 지금이라도 삼성전자를 꼭 사야지 되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수급을 훔쳐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수급 물판이죠. 조선주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괜찮을 법한 우량주들, 특히 뭐 차익 실현해도 별 문제 없는 그런 데 거를 훔쳐가는 거란 말이에요. 수급을요. 그러니까 어떤 매력도가 있어서 훔쳐가는 거고, 그러면 삼성전자로의 쏠림 현상이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왜 사야지 되나, 만약에 더 사야지 된다면 그것도 명확해야지 산단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올라가나 좀 알아두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는 엔비디아에서 호평을 했다는 거죠. HBM4에 대해서 삼성전자에. 이게 검증이 그동안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작년 상반기,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는 계속해서 발열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좀 삼성전자하고 뭔가 트러블은 아니지만 아쉬움, 이거 갖다 쓰기엔 조금 좀 뭔가 아쉬운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뭐 이번에 치킨 회동도 있고 그랬었죠. 그 이후에 뭔가의 움직임들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지금 도는 얘기들은 오히려 이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엔비디아에서 삼성 HBM이 최고 점수를 받았다.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랐다. 이런 얘기들. 첫 번째.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근거라면 SK하이닉스는 오늘 떨어졌어야지 돼요. 맞잖아요. 삼성전자가 최고점을 받았어요. HBM에서. 엔비디아가 호평을 했어요. 좋은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1위인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뺏기니까 하락했어야지, 맞죠? 근데 SK하이닉스도 동반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호평을 받은 것에 대한 좋은 검증을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최근에 이런 주가 흐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게 주된 요인은 아닐 거라는 거죠. 수급 요인도 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뭐 뉴스에서도 나오기는 했는데, 메모리 반도체 공급 물량이 딸린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DDR5, 이제 특히 서버용 디램, 요게 원래 제품들이요. 원래 디램이 어떠냐 하면은 처음에 이제 고사양 제품이 나와요.
그럼 가격이 일단 뛰죠. 당연히 고사양 제품이 낫지요. 발열에 있어서도 유리하고 하니까 서버에서 발열을 줄이면은 이제 뭐 냉각 부분도 더 아낄 수도 있고 전반적으로 CPU 효율성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돈을 더 아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고사양자 제품이 막 팔리고, 그럼 고사양이어서 마진이 남으니까 너도 나도 막 찍는단 말이죠. 그럼 물량이 많아지게 되니까는 공급이 널널해요. 그럼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아무리 그래도 DDR보다는 HBM이 마진이 세죠 지금. 그러면 기존의 라인들에 들어갈 수 있는 역량들이 HBM 쪽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현상, 고사양 디램에 대한, 특히 서버용 디램에 대한 공급 부족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공급 부족이 이어진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램 업체가 지금 갑질하게 생긴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요 이유가 SK하이닉스도 같이 주가가 오른 이유인 거죠. 자, 그러면은 HBM 역시도 계속해서 가격이 낮아지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쵸? 아니, 쓰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지금 이제 계속 검증하고 엔비디아며 구글에서 계속 제품 검증하고 하는 이유가 빨리 갖다 써야 되거든요. 누구라도 좀 빨리 만들어서 줘봐 사줄 테니까, 그런 입장이라고요. 근데 이제 고사양인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약이 그렇잖아요. 우리 약이 정말 좋은 약인 건 알겠는데 그 부작용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막 획기적인 탈모 치료제가 있다고 봐요. 이 탈모 치료제를 쓰면 머리가 진짜 뭐 한 일주일만 먹어도 풍성해지는데 발모 효과까지 있어서, 근데 성기능이 마비가 돼버려. 그럼 그거를 어떻게 써요? 못 쓰죠. 그쵸? 그럼 이게 성능이 좋아도 부작용이 없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이 좋은 건 알겠지만 부작용이 없는지에 대한 검증들. 그러니까 그게 끝났다는 것은 갖다가 이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이게 식약청 승인이 안 나거나 아니면 FDA 승인이 안 나면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제약주들 FDA 승인 받으면 주가가 왜 올라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FDA 승인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가 쉽죠? 그럼요. 자, 그러면 아마 또 마진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 역량을 집중을 할 거란 말이야. 계속해서. 그리고 지금 디램이 부족한 상태에서 라인 증설을 하면 지금 이제 저쪽 중화권에서 아무래도 이제 뭐 대만이나 이런 쪽들이 반도체 쪽으로는 예민하니까 얘기 나오는 걸로는 이제 평택, 삼성 평택 증설 얘기들, 그쪽에서 HBM 물량을 막 쏟아부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검증이 끝난 HBM에 대해서 물량 공세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요게 지금 또 핫하게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확 뛰어버린다는 거죠. 공급을 했을 때 판매처가 없는 게 문제지, 찍어내는 대로 싹싹 흡수돼 갔을 때의 회사의 영업이익은 막대하게 늘어납니다. 반도체 업체들이 특징이에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있어요. 그런 점들이 있어요, 지금. 그 상황이 되면은 아마도 서버용 디램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쪽에서도 HBM을 활용을 할지도 모르겠죠. 차라리 물량 구하기가 어려워지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PC 업체라든지 뭐 엔비디아라든지 사실상 제품에 대해서 가격을 인상을 해야지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죠. 뭐 클라우드 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은 당장 이제 디램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뭐 서버는 계속 늘려야지 되는데 최근에 AI 이슈 때문에 디램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럼 당연히 이제 디램 가격이 높아지면서 그쪽에서의 판매 가격도 높아지겠죠. 결국에는 이제 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여력도 있고 그들 업체들의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제
갑인 상황이 메모리 반도체 HBM 업체한테는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의식하게 만들어줘요. 그것들을 투자자들은 발빠르게 반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왜 새해 첫날 삼성전자냐라는 겁니다. 왜? 물론 SK하이닉스도 포함이에요. 이거는 거의 높은 확률로 헤지펀드 쪽에서 건들지 않는다. 헤지펀드 쪽에서 포지션에 대한 포지션 내지는 리밸런싱에 대한 그게 없으면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로벌 주요 단기성 수익 투자에 있어서 편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확률로 매우 높다는 겁니다. 헤지펀드들이 실시간 그것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뭐 100%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높은 확률로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헤지펀드의 특성은 고위험 투자 자산을 쫓아다니는 거였는데 지금은 고위험보다는 고수익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고수익 투자 자산을 계속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과거 이제 우리 저런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그런 류의 고수익 리스크가 높은 좀 상당히 투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투자은행이나 이런 헤지펀드들이 날로 먹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호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많은 투기성 자금들이 나스닥으로 유입이 됐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나스닥은 너무 올라 있단 말이에요. 나스닥은 그동안 버블이 껴도 너무 많이 꼈어요. 다른 투기 대안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에요. 지금 나스닥 월봉인데요. 엄청나게 투기를 불러오고 계속해서 리레이팅이 됐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반면에 한국 주식시장을 봤을 때 한국 주식시장은 정말 못 오른 거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지금 월봉인데 나스닥에 비해서는 진짜 못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뭐 밸류에이션이 특별히 떨어져서 그랬다?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자금의 쏠림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한국 주식시장에 자금이 쭉쭉쭉 넘어올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무조건 따라다니기식 투자를 하기보다도 미리 그럴 종목들에 대해서 선점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굵직하지만 투기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구나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현대차도 아마 거기에 들어갈지도 모를 것 같아요. 오늘 또 더불어서 현대모백스 같은 종목들 많이 올랐단 말이죠. 반도체 뭐 장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긴 했지만 눈에 두드러지는 것 중엔 이런 뭐 LST라이텍이라든지 산업용 로봇 그런 쪽에서 폭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로봇 관련주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니까 왜 이런 쪽으로 수급이 이렇게 쏠렸을까? 이거는 올해 특히 뭐 최소한 상반기만 놓고 보더라도 글로벌 시장의 트렌드를 예고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국내 주식 시장에 굵직한 많은 종목들이 이제 노려볼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반도체가 유력한 대장일 겁니다. 물론 SK하이닉스가 상승폭이 삼성전자보다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실질적인 디램 분야에서는 지금 대장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보다도. 그쪽으로 더 들어가겠죠. 자금이. 시장 탑인데.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입장에서 이제 검증이 돼서 뉴스를 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두 종목 다 나쁘진 않겠지만 특별히 SK하이닉스가 더 나을 것 같다는 거고요. 전망은. 지금 쌍두마차가 될 것 같아요. 고사양 DDR램과 HBM 같이 끌고 가는 거죠. 이제는. 이게 정말 황금기에 올라간 거예요. 신제품 분야와 구제품 분야가 동시에 고마진을 낼 수 있는
이런 골든클로스 같은 상황이 잘 없어요. 거의 드물죠. 진짜 황금기를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섹터 중에서 그런 황금기를 맞은 업종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어마어마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냄새를 맡고 헤지펀드에서 리밸런싱 한 상황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삼성전자를 비중을 뒀다는 거죠. 물론 SK하이닉스도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사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분석을 안 했던 적들이 꽤 있습니다. 뭐 나중에야 하반기 들어서는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 드렸지만 상반기에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썩 좋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HBM에서도 뒤처진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적극성이라든지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은 역시 이제 삼성전자가 선택한 방향이 메모리고 HBM 쪽에서 터져 나온다. 요 부분이 좀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집중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읽고 있을 거고 펀드 매니저들도 적극적인 매입이 경쟁적으로 좀 있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누군가가 까내려요. 근데 그게 그렇게 길거나 그러진 않을 거지. 벌써 물량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삼성전자를 사 모으기 위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투기적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에 올라갈 때 펀더멘탈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수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투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이제는 투기 종목으로 좀 보셔야지 됩니다. 그런 투기성을 띠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보시고, 그러면 우리 2차전지 오를 때 보자고요. 2차전지 올라갈 때 어떤 종목들이 미친듯이 올랐나요? 관련주들, 부품주 그런 주들, 소재 종목들, 리튬, 뭐 오늘 원익 IPS부터 해서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 뭐 제주반도체도 올랐고, HBM 관련주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오늘은 뭐 싹 올랐어요. 거기다가 이제 뭐 디램 관련주들도 많이 올랐고, 유진테크 이런 종목 추세가 살아있는데 쉬다가 올라간 종목들 신고가 나오겠죠. 이제 따라가겠죠. 삼성전자 신고가 나올 때 나왔다가 쉴 때 쉬었다가 지금 못 따라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이제 줄기차게 따라갈 겁니다. 한미반도체며 이런 종목들이 다시들 고개 들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좀 삼성전자만 사기 부담스럽다면은 뭐 이런 뭐 테크윈이라든지 그런 조정을 이미 받은 종목들과 더불어서 삼성전자를 같이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하이닉스하고 같이 묶어서 뭐 그런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 하나 잡아서 좀 묶어서 같이 매수한다든지 그것도 기대 수익률에는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너무 단기성 흐름이다. 그리고 뭐 조정은 나타나겠지만 길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정이 두렵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사라는 거냐.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지 돼요. 글로벌 증시에서 많은 굵직한 대다수의 IT 종목들은 미친듯이 이렇게 올랐는데 더 올라? 그리고 또 미친듯이 더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제 보세요.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 미친듯이 더 오른 종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사죠? 고민하시는 분들 고민할 것 없이 저는 매수 추천입니다. 그것도 강력 매수 추천이에요. 고점 몰라요. 지금 해외 헤지펀드들이 유입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뭔가 투기성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되게 한국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좋은 게 달러가 유입되잖아요. 외환보유고를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올랐는데 원달러 환율이 펀더멘탈적으로 잡혀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금융시장 안정성도 좀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런 것까지 생각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뭐 한 이틀 동안 환율이 뛰기는 했는데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합니다. 다만 여기서 뭔가 액션이 있기 전에 정부 차원에서, 외환당국 차원에서 한 차례 더 뭔가 시장에 큰 신호를 주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떨궈낼 필요는 있어요. 이게 확실해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어설프면은 외환투기 세력은 또 붙습니다. 외환투기 세력이 또 붙어서 이렇게 올라버리면은 이제는 외환당국에서 손 쓸 겨를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좀 강하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단하게 좀 환율을 하방 경직성을 좀 묶어둘 필요가 있고, 여력이 된다면 뭔가 다른 카드를 꺼내서 봐라, 환율 우리가 환율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높다고 생각을 한다. 그럼 우리는 얼마든지 그냥 지금은 여유를 두고 보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1,400원 이하로 환율을 내려가게 만들 수 있다. 이거를 좀 환율 조작국 소리 듣지 않을 정도 선에서 강력하게 시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안정이 됩니다. 오히려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부채시장까지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외환당국자들이 좀 환율 잡았다라고 여유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쪼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뭐 어찌되었거나 뭐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다. 그래서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려라. 오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새해 첫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찾아뵐게요.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